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태풍 흰남노 소식입니다. 1년 토업으로 다 상황을 게재를 했습니다. 흰남노, 강타, 전곡 핥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제목으로 해서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피해 소식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또 강풍, 폭우, 해일, 흰남노, 악몽의 9시간 이런 제목도 있고, 역대급 비바람, 제주 남해안 폭풍해일 덮쳤다. 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 부울경 강타 이런 기사나, 또 폭우 강풍에 잠 못 든 대구 경북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별로도 각 지역 언론사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의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자실을 찾았는데 중요한 상황은 잘 피할 수 있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떤 엄청난 그런 피해는 없이 잘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그래도 오늘 내일 안심은 못한다. 위험 지역 통제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또 정치 게임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원래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시에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날이죠. 10시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태풍 피해가 이렇게 엄청난 속에서도 요즘 인터넷 언론사 또는 일간신문의 조간신문도 그렇고 일간신문의 인터넷판 정치면은 완전히 이준석 놀이터입니다. 이준석 놀이터가 됐습니다. 신문 지면에는 지금 이준석에 대한 할애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이준석에 대해서 피로감이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소식도 많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날 또 태풍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일간신문은 무한정이죠. 지면에 제한이 없으니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것을 교묘히 활용을 해서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일간신문의 인터넷판을 이준석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준석의 놀이터입니다. 하루 종일 SNS 글 올리고 방송 출연하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공격하고 조롱하고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일일이 대꾸를 하고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인터넷 무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어떤 국정 운영을 회방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분석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쏟아져 나온 인터넷판 기사만 봐도 이준석 별말을 다 합니다. 이준석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달걀이냐 이런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지적한 것을 두고 본인부터 자중자애하라 일일이 대꾸를 합니다. 심지어 홍준표 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쓴소리를 좀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 말 들으면 위험하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또 오늘은 갑자기 이 신윤핵관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출연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신윤핵관 그러니까 이준석 이름 붙인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신윤핵관 새로 떠는 윤핵관이 초선 의원들이냐 최근에 이준석이 초선 의원들을 막 공격을 하죠. 초선들이 본인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리고 막 하니까 초선이 신윤핵관이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뜬금없이 신윤핵관은 윤상현 의원이다. 또 윤상현 의원, 사선의 윤상현 의원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윤상현 그리고 또 TK그룹 또 원희룡, 건영세 이쪽이 신윤핵관이라는 게 아니고 신주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권성동 장제원은 구주로로 밀려나고 신주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 그룹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저도 윤상현 그 의원 이야기를 했죠.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회동을 해서 논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이준석도 그걸 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신윤핵과는 윤상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략적 능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윤핵관에 대해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드러낸 거죠. 이준석이 이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친화력이 강하고 또 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륜도 많고 또 이준석이 이야기한 대로 행동력이 또 전략 전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신윤핵관은 윤상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윤상현에 의해서 본인의 활동이 저지당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에서 윤상현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장점만 이야기했는데 단점도 이야기할 태세인 것처럼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루 종일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에서야 그런 거 나오면 계속 받아 써야죠. 기자들이 무한정 지면에 제한이 없으니까는 종이신문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비대위,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비대위라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갑자기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 성명불상자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걸면은 당이 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의 하는 행동 자체를 희화화 막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행동을 본인이 희화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면에서는 종이신문은 이준석을 이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대중의 눈길을 끄는 이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피로감도 있고, 워낙 이 분탕질을 치니까 그 대부분의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더 이상 보기 싫어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신문에서도 예외인 곳이 있죠. 자, 진보 좌파 성향의 조간신문, 한겨레와 경향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제가 두 번 소개를 드렸다시피 갑자기 이준석을 TK, 대구 경북의 차세대 리더로 띄우는 듯한 그런 기사들을 썼죠. 이준석이 최근에 대구 가서 갑자기 본인이 TK의 적자인 것처럼 원래 그 조상들이 칠곡에 살았고 외가는 달성이다 이러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또 당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모임도 갖고 자 그런 것을 한겨레가 상당히 띄워주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경향신문도 오늘 경향신문 보면은 태풍 기사가 넘쳐나서 다른 조간신문들은 정치면을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경향신문은 이준석에게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TK 행보에 대해서 또 그 후속 기사까지 막 썼는데 이게 팔면 기사네요. 이준석 이번엔 갓 써고 TK 민심 흔들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종이신문의 기사 사진 기사까지 사진까지 이 태풍 기사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자 지금 응원을 하는 거죠. 이준석이 보수 진영에서 막 분탕질을 치니까 이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이 응원하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칠곡 종택에 불천이 제사에 참여했다. 6070 지지층 확보 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고 제사 참여하면 에헴 이 사진까지 사진 설명 이렇게 달았습니다. TK 민심 구애 행보를 계속해왔다. 칠곡은 본가 달성은 외가라며 자신의 뿌리를 홍보했다.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 만남을 겸한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보도가 안 됐죠. 저희 집안은 칠곡의 외관에서 500년째 살아온 집안이다. 갑자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북고 57기다. 유승민 전 의원이 57기죠. 그 동기입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달라. 죽비를 들어달라. 어제 서종옥 변호사는 저와 인터뷰에서 몽둥이를 들고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을 쳐야 된다. 자, 이렇게 이준석은, 지금 끝이 보입니다. 제가 끝이 보인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9월달 되면은 9월 28일 날 윤리위원회 열리고, 또, 그 중징계, 다시 추가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찰 수사도 9월 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사법 리스크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재명처럼. 자, 그래서 이준석은 최근에 지금 대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칠곡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를 가서 서문시장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빛이 좀 발했죠. 자, 이준석은 또 그 다음날부터 대구로 달려가가지고 회방을 놓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TK 행보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 그런 그 일을 계속 벌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떨까? 자, 오늘 그것을 좀 읽을 수 있는 기사가 대구 현지신문, 대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자 대구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자, 대구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 54%. 자, 그래서 TK에서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잘한다 54%. 자, 다른 그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 초반 아니면 20% 후반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자, 54%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K 변함없는 지지 이렇게 제목을 일단 뽑았습니다. 대구신문이 장관 26돌 시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매우 잘한다 30.5, 잘하는 편이다 23.5 해서 54.0%가 잘한다. 매우 잘못한다 28.4, 잘못하는 편이다 11.8, 잘못한다 40.3, 14%포인트가 더 잘한다가 앞섭니다. 정당 지지율도 전국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1.6, 민주당은 22.7, 이렇게 정당 지지율도 여전히 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자, 아마 이런 여론 민심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구 방문, 어쨌든 이준석이 해방을 놨지만 대구 방문에서 서문시장 가서 애정을 표현을 하고 많이 도와달라는 이렇게 또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인사에서 이관섭 그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대구 출신을 발탁을 하고 이런 면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짚어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대구신문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지율이 54%가 나왔는데,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정운영 잘한다, 못한다. 이것인데, 잘한다를 일단 지지율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데 다른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가령 갤럽 조사,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는 이 9월 첫 주,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불과 43% 지지를 받았고, 8월 마지막 주는 39%, 그걸 8월 3주는 28%까지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왜 이 대구 신문에서는 54%는 나오느냐, 여론조사 어느 쪽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일단 표본이 샘플이 문제입니다. 샘플, 이 대구 신문 같은 경우는 이 대구 경북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샘플이 상당히 많습니다. 1614명, 대구 804명, 경북 810명, 1600명을 대상으로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갤럽 같은 경우는 전국 전체 합해서 1000명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응답자는 한 100명 됩니다.
100명이 되니까는 한 명에 한 1%가 되는 거죠. 한 명 응답이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주차 그 8월 3주 조사 28%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 8월 4주차 조사 39%, 11%포인트나 갑자기 지지율이 뛰었다. 자, 그러니 이 한 명의 응답이 1%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는 전국 단위로 하면서 대구 경북만 따로 떼면은 샘플이 100명 되기 때문에 계속 널뛰기를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방법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샘플 수에서 보면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와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둘 중에서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이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7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넉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구신문 조사 그대로라고 해도 54%. 자, 그러면은 20%포인트나 실제 득표 안 돼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대구 경북에서도 좀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이 대구신문 조사에 의하면은 잘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부분은 안보 문제 이런 겁니다. 대북 문제겠죠. 그리고 잘못한다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인사 문제. 자,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도 세밀히 살펴서 그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지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겠죠. 또 이렇게 지지율 하락하는 큰 원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소동, 이준석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분탕. 자, 이것이 국민에게 정말 큰 피로감을 주면서 또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이 넌들머리를 치는 자,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데, 이준석 소동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당헌을 바꿨죠. 그래서 당의 비상상황 이 요건을 바꿨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대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당헌을 바꿨고 또 권성동 새 비대위원장은 7일 발표하겠다. 내일 발표하겠다. 원래 어제 하려다가 지금 또 7일 발표하겠다. 그러니 이준석이 내가 가처분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냐. 또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는. 어쨌든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준석은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전국위원회가 당헌 개정안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 냈다. 주호영 포함해서 비대위원 전원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비대위가 뜨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가처분 맞을 게 두려워서 비대위원장 누구인지도 못 밝힌다. 이렇게 또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오늘 소환 날짜죠. 10시 소환 날짜인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나가지 마라, 검찰 나가지 마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참, 개인의 출석 문제를 결의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 중앙일보 보시면은 윤 대통령 어제 또 고발했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고, 이재명엔 검찰 불출석 요청. 당대표에게 검찰에 나가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나갑니까? 정치보복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딴 대여 초강수,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가서 재판에서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은 당에서 434억 원을 대선 때 보존받았던 비용을 토해내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당 차원에서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을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을 보호를 하는 거죠. 어쨌든 어제 의원총회에서 불출석 요청을 하니까 어제는만 해도 이재명이 생각해 보겠다. 진짓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마치 내가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에서 말리니까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죠. 이재명이 검찰에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유가 뭐냐? 서면 답변을 내서 출석할 사유가 없어졌다. 이게 왜 개변인가 하면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 오후에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아니 출석 요구를 한 사유가 서면 진술에 불응해서 그렇다며 그러면 지금 어제 늦게라도 서면 진술서 응했으면 된 것 아니야? 됐지? 이제 우리 안 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서면 답변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진술할 기회를 주려고 소환을 하는 것이다. 서면으로 답변하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진술할 기회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소환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 이달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라고 새 야당 대표를 부르고 싶었겠나. 우리가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아서 진술할 기회를 주려고 소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두 번이나 그 서면 답변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물타기를 그냥 하려고 했는데 다른 혐의에 대해서 한 건데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원석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서면 답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오늘 10시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어제 오후에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 그것을 다시 찾아내서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어. 그럼 출석 사유 우리한테 출석하라고 한 이유가 서면 진술에 불응한 것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응했지 됐지 우리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검찰로부터 만약에 서면조사서를 받았다. 서면조사 잘 하지도 않습니다. 다 불러서 하지. 혹시라도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면조사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 묵살을 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겠죠. 거기다가 혹시 물살을 한다고 해도 출석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출석해서 하라고 하니까는 알았어. 서면 보낼게. 됐지? 이렇게 못하죠. 자,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죠. 변호사.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재명을 둘러싼 10개가 넘는 이 수사,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이재명은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 이재명답게 법 미꾸라지 별칭을 새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